네, 1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요 사건이 조금 전에 1부 방송에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요, 2021 타경에 51만 828호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제 엄모씨라는 분이 302호잖아요. 그죠? 302호를 낙찰받았고, 대지권 매각지역 당연히 땅은 없어요. 땅은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1차 최저 가격이 5,390이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게 이렇게 표시된 것은 보니까 법인에서 낙찰받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법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967만 8천원에 낙찰받았고 2등으로 누가 960만 원 쏘셨는데 법인에서 대금 납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금 납부를 안 하니까 다시 재경매가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다음 기일에 또 누가 930만 원을 썼다가 또 이 양반이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엔 이제 634만 1,000원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이나 이분들처럼 해가지고 이 금액이나 600만 원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 93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 법인과의 어떤 그 해결 방법이 없다. 아니면 또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이분들 경매 낙찰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건도 이제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예를 들자면은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지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물론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지역으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10년 정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말 그대로 입주한다 손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요즘 같은 경우 좀 이제 우하향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승된다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사가지고 이때 치고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자금 여력이 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때 치고 빠져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가처분 해가지고. 가처분, 이분이 처음에 땅을 낙찰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땅을 또 이 법인에서 땅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요. 가처분 하니까 어디 갔느냐. 있잖아, 여기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건물 철거 가처분이죠.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신모 씨라는 분이 가처분 했어요. 2014년도. 본인은 2013년도 이제, 건물이 302호가 경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니까, 잠깐만요. 다시 2014년도 이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더라. 가처분 등기만 한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낙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또 보니까 이 강제경매인데 이분들이 사실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가 신모 씨 땅을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현재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인데 가처분권자는 전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근데 전 토지 소유자의 가처분 등기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각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가지고 나는 그런 거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러신 분들은 이거 안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봐가지고 이 지역이 무슨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누가 바람이 좀 불면은 누가 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본인들이 또 입찰 참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볼까요? 이것만 봐가지고 이 동네가 개발이 되는, 바닷가고 괜찮네요. 스카이뷰를 통해서 보니까, 공장이 많다, 그죠? 공장이 조금 많이 있네요. 하여튼 그런 지하철 1호선은 남쪽으로 해서 있는데 조금 공장 단지가 많네. 동인천역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지역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이번엔 말이죠. 이제 그겁니다. 이제 다가구주택이잖아요. 다가구주택. 그죠? 예.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이건 경매상에 보니까 이거 여기 하여튼 좀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건물인데 다가구 주택에 설정된 후순위 가축원입니다. 이번에 후순위 가축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보면 막 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건 개요 해가지고 사건 번호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이것만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읽어 몰라 갑자기는 머리 아픈데.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살포시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건 전체 흐름도 해가지고요. 집이 또 나오네요. 근데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예, 또 누가 이제 토지가 경매되었다 나올 것이고 토지를 또 황모 씨가 낙찰받았다. 이게 대구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또 집이 나오는데 이게 황모 씨가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달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모 씨 사람도 경매를 좀 아시는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아마도 이분이 가처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건물 가처분 하면서 가처분권자 누구다? 이게 토지 낙찰자 황모 씨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간단하게 또 부연 설명드릴게요. 토지가 대구 사건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황모 씨 분이 2016년 3월 달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자 등기를 하였고,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 달에 건물에 대한 가치, 좀 보니까 너무 좀 시차가 너무 있어. 그죠? 2016년도 3월 달에 받았다면, 제 같으면요, 건물이 괜찮다 그러면요, 막바라 해가지고 2016년 4월 달에 넣으면 막바라 가처분 들어갑니다. 가처분 막바라 들어가면서 그 건물 소유자하고 딜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딜은 뭐다 봐가지고, 건물 그냥 싸게 나한테 파시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협조를 하면은 굳이 소송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나한테 이렇게 황모씨입니다. 제가 황모씨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건물 나한테 파시오 하니까 몰라 법대로 하자. 그럼 그때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소송에 의해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니까 황모씨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어떤 원만한 어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밑으로 또 보면 또 뭐 하나 토지를 이제 여전히 황모 씨가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또 화살표가 올라오네요. 올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황모 씨가 건물을 짜잔 경매 집어넣어 버렸어요. 건물을. 요 대구 사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체를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건물을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도 토지는 여전히 황땡땡이십니다. 그런데 건물을 또 누가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요. 황양 건물 낙찰 받은 사람들 성씨가 황모씨야. 2019년 2월. 근데 황모씨인데 이거 보시면요. 여기는 이 표시가 틀리죠. 사람 틀립니다. 성은 같은데 이름은 틀려요. 이분은 이름 보니까 여자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토지가 처음에 이 대구 사건으로 해서 경매가 넘어오니까 우리는 이런 거 나중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땅만 경매 나왔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근데 이거 땅을 낙찰 받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래서 대출을 완전히 맡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법원에 가시면요, 대출을 알선해주는 아주머니들 지금도 좀 명함 들고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는 지금이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은 명함 하나 받아가지고, 이런 건 나중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땅 낙찰 받는데 대출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황모 씨라는 양반이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뒤에 2016년도 3월 달에 받고 2018년도 6월 달에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빡 해버렸습니다. 황모 씨 사람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황모 씨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황모 씨가 이게 가처분을 한 건 뭐냐면 상대방 멱살을 꽉 잡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너 꼼짝 마.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한 대 확 때려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멱살 안 잡고 때린다고 상대방한테 주먹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그냥 팍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멱살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황모 씨는 건물을 빵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대구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토지는 여전히 황모 씨예요. 근데 건물이 경매 나왔는데 이것도 황 씨가 받았는데 이름이 틀려버려. 건물에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저번 일부 방송에서는 302호니까 이건 뭡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요 사건, 대구 사건은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황모 씨는 뭐다? 단독주택 건물 전부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지상 건물은 뭐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 즉,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상태에서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 황모 씨가 정말로 독한 마음 먹으면요,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 확 전부를 다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철거 소송 제기해야겠죠. 그죠? 철거 소송 제기하고, 그러니까 일반 302호가 경매 넘어왔다 해서 302호만 싹 쏟아가지고 철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상 건물이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전부에 대해서 뭐 가처분 돼 있잖아요. 그럼 가처분 돼 있는데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철거 소송하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아 건물을 확 그냥 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토지 소유자 황모 씨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황모 씨가 낙찰을 받고 토지 소유자 황땡땡 씨인데 이 토지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토지 소유자도 황 이제 땡땡, 건물도 보니까 황 땡땡. 이것도 제 얼굴을 좀 지워버릴게요. 자꾸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도 황 땡땡, 건물도 황 땡땡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가처분은요, 이런 단독주택에 설정된 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죽어도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마음만 먹었던 건물을 딱 경매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적에 토지 소유자가 독한 마음 먹었다 그러면 건물을 확 그냥 단칼에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철거 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 건물이 말이죠, 나름대로 포함 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미련 곰탱이가 아닌 이상은 안 하죠. 뭐가 딜을 하겠죠. 뭐 이쪽에서 또 딜을 했겠죠.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당신 땅 나한테 팔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쫙쫙 귀속돼 버린다면 이래서 모든 게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이때는 무슨 뭐 법정지상권이 뭐 어쩌고 말이지, 피보전 권리가 말이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이 어쩌고, 그거는 강의실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정현 경매 TV 이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필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 근데 필드에서 그런 게 저 이야기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알고 나서 그런데 뭡니까 응해야지만 나름대로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과 어떤 소위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개뿔도 몰라. 근데 뭐 하는데? 응? 법률 전문가도 여러분들 더 모를걸요? 그죠? 제 아들내미 경매 경자도 몰라요. 지금 명색이 올해 4년차 변호사랍니다. 근데 지금 뭐 4년차 변호사 뭐 어쩌고 경매가 뭐 몰라. 자기가서 맨날 요즘 뭐 이혼 전문 변호사하고 뭐 형사 전문 이게 돈이 된대. 이거 뭐 하라고 좀 봐가지고. 걔 블로그도 보면은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그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요즘 형사 전문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 말이 변호사라도 이쪽으로 경매 쪽으로 안 하니까 모르죠, 당연히.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국가에서 주어지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전문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비록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 머릿속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꽉꽉 들어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얼치기 설치기 대충 해서 이게 하는 사람들 빼고 말이죠. 일단 이제 이 사건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것도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거, 이게 내가 전체적인 원리를 알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봐. 요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전개가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건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3월 달에 해가지고, 요 대구 사건을 해서 땅이 경매가 넘어가니까, 땅이 땅 낙찰 받았어요. 이것도 그러면서 살포시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오니까, 요거 토지를 이제 황모 씨, 이분이 낙찰 받았어요. 지상 건물은 여전히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겠죠. 또 이제 황모 씨는 이번 보니까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어. 이 사람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을 딱 했습니다. 3번 보니까 가처분한 그 이후에 황모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대구 요 사건 내려가지고 건물을 경매 신청했어요. 이분이 건물을 경매 신청하니까 땅은 여전히 이분이나 황땡땡인 거죠. 근데 건물을 누가 같은 황 씨가 받아서 근데 이름은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토지도 보니까 황동글뱅이, 건물도 보니까 황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기속됐다. 물론 이제 요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서 나름대로 어떤 밀당 내지 협상을 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뭐 이분한테 판다들 했을 때 땅값을 얼마로 하는지,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토지 낙찰자 황땡땡은 이분이잖아요, 그죠? 건물 낙찰자 황땡땡. 예. 성이 같으니까 이상하다, 그죠? 황동글뱅이에게 땅에 대해서 2억 347만 원에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요, 이분이 땅을 매입할 당시, 대구 요 사건이잖아요. 요 당시 이분이 땅을, 여기 나와 있네. 1억 5,300만 원. 오. 2016년도에 1억 5,3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다 나와 있네, 그죠? 2016년도에 받아가지고 2021년이니까 한 5년 만에, 얼마입니까? 표면적으로, 제가 표면적으로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해가지고 얼마, 5년 만에 2억 300이면, 한 5천만 원, 그죠? 5년 만에 5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또 건물을 경매를 집어넣고 이런 어떤 자기 수고를 했겠지요. 그죠? 예, 수고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빼더라도 어쨌든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 토지 소유자 황모 씨 이분이 정말로 독한 사람이다 하면 확 까불고 있어. 네가 법정지상권을 네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건물 부셔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버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세게 난다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토지가 이게 황모 씨 성 말고 토지가 A고 토지 소유자 A인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을 A가 경매 집었는데 B라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A가 세게 나간다면 확 죽여버린다 이거지. 뭐 어떻게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토지가 A가 되고 건물도 이게 A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은 반대로 돼가지고 토지도 B가 되고 건물도 B가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간혹가다 이 사건을 제가 이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봐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다 이게 이건 뭐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법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게 책에서 논하는 것이고 강의실에서 논하는 것이지 필드에서는 뭐 그래요 알았어 나 너무 법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성립 안 되든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 한 사람 앞으로 딱 대부분 뭐든 끝나버리잖아. 뭐 이렇게 따지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대구 현재 건물이 2019 타경인데요. 2019 타경에 11만 5,808호. 이게 뭡니까? 경산시 중방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가 매각 제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이분이 토지를 낙찰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저도 경매 정보지로 하니까 여기도 황동글뱅이, 여기도 황동글뱅이. 본인이 넣고 본인이 낙찰받았네 해가지고 이 양반 참 경매를 잘 안 아시는 분에게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요 사람하고 이 사람 틀려. 요 등기부등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2억 5,200짜리를 4,800만 원까지 이제 뚝 떨구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밑으로도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요것도 지금 제가 이 사건도 2019 타경에 11만 5,808호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또 대구에서 2016 타경에 2016입니다. 2016 타경에 3,195호. 여기에 토지 경매 사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건물 경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유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토지 경매 사건을 정보지로 보시고 또 나아가서 건물 요 사건도 보시면서 또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먼 훗날이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말이죠. 내가 종잣돈이 생겨가 이런 물건 툭툭 건드리면 일반적인 물건 건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익성이 더 뭐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임차인들이 있는데 여기 임차인들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전체 보증 금액이 9,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9,900만 원은 전부 다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어바웃으로 계략적인 아마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당표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근데 최악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9,900이니까 1억 원 인수한다 손 치더라도 보시면은 보세요. 2억 5,200만 원인데 1억 인수한다 할지라도 1억 4,800이잖아요. 그죠? 1억 4,800에 2억 5천이니까 그건 뭐 한 1억 정도 싸게 일단 건물을 요 건물만에 대한 감정 가격이니까 그러나서 땅도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지. 그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전에 임차권 등기를 다 하셨고, 그 다음에 가처분 이분이 아까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이고, 가처분에 의해서 그 본안소송에 의한 강제징금 신청을 하였고, 그죠? 이건 또 인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어쨌든 압류 요것이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이게. 근데 가처분은 압류가 2008년도 되니까 가처분이 2018년도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안 죽는다니까 이게 인수라니까 후순위 가처분이죠, 후순위. 그죠? 근데 왜 안 죽냐?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다. 이게 등기부등본 잠깐 보지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해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집중을 하지 않으시면 이게 상당히 좀 짜증나고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가처분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해가지고 피보증권리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황모 씨 이분이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이라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보면 또 이분이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황모 씨 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신 그런 상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주소지가 본 사건 주소지가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네. 경산시 중방동 564-2입니다. 중방동 564-2. 그래서 요것도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방동 564-2. 먼저 그 건물 등기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 이게 토지고 여기 토지 여기 토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이 토지죠. 경산시 중방동 564-2잖아요. 토지죠, 토지인데 잘 보세요.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황모 씨라는 분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요 사건 번호 나왔잖아요. 2016 타경에 3195호. 그래서 이분이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대구까지 내려가서 낙찰 받았다니까요. 이 상태에서 2017년도에 이제 토지를 낙찰 받고 나서 그 뒤에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이분이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이 이름을 보니까 여성분 같아요. 그죠? 96년생 같으면 비교적 좀 젊었지. 아마 본인이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이게 명의만 빌려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져요. 가져는데 어쨌든 2021년도 8월 달에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 원인이 뭐냐? 소유권 이전 원인이 다음 페이지를 잠깐 내려가 보면요. 매매잖아요. 매매. 그죠? 매매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매매 목록에서 956호니까 956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등기부등본 뜰 적에도 보면요. 대부분 인터넷 그 등기소 들어가셔가지고 매매 목록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얼마에 팔렸는지 매매 목록도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보면 매매 목록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매매 나와 있잖아요. 956호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얼마에 팔았지? 그러니까 2억 347만 원의 토지 건물을 토지입니다. 이게 땅이 두 필지 같대요. 두 필지를 이제 팔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요거 토지고
그 다음에 건물도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물도 보면은, 여기 건물은 일단 가처분 했잖아요. 가처분, 그죠? 이분이 가처분 했어요. 가처분 해가지고, 이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했는데 다 이제 말소됐거든요. 말소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분은 경매 신청 많이 했네, 봐가지고. 어쨌든 여기 쭉 보면은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강제경매를 이런 매각해가지고 이분이 건물을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건물 낙찰받고 우리 조금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 봤습니다만 이분으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버렸어. 2억 얼마에. 예. 2억 얼마에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가처분은 뭐다. 이제 가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제로 말소돼 버렸지. 예.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 못 풀었는데 귀속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건물의 가처분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이제 두 사람 간에 어떤 서로 이제 약정을 했겠죠. 땅을 내가 매입을 하니까 건물의 가처분 말소하시오. 말소 조건을. 그럼 당연히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상 건물에 가처분된 것을 말소를 안 시켜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서 나름대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거 맛백입니다. 예, 맛백이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토지 해가지고 맛백인데, 나중에 또 우리가 가처분 해가지고 또 다른 파트 또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거기서 또 제가 반복 중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물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좀 안 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상물 몇 번 보시고, 그래도 또 안 되신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하여튼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얼치기 설치기 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경매 이거 한번 내가 한번 박살내고 싶어 그러면요 뭐 저하고 친해지시든지 하여튼 뭐 경매 잘 아는 분들하고 친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내가 경매 전문가가 돼야겠다. 앞으로 경매 전문가뿐만이 전문가만이 이 경매에 대해서 진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제로 올 것이다. 얼치기 설치기 들었는데 꺼져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잡고 그런 아주 양심의 말이 심장에 털난 소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꼴보기 싫어. 일단 오늘은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언제입니까? 오늘이 11월 11일이지요. 다음 11월 14일 날은, 벌써 11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11월 14일 날은 말이지요. 여기 이제, 오늘 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11월 14일 날에는요, 인수하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 경매 사례 해가지고, 또 지금 제가 경매 사례를 보니까, 뽑아놓은 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뽑아놓은 거 보니까 엄청 사례가 많아요. 한 10건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하여튼 다음 14일날 2022년 11월 14일날 월요일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보시는 그죠? 그런 어떤 도전 정신, 도전 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화면 하단에 좋아요 있잖아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폴님 감사합니다. PPT 근데 오히려 저는 PPT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PPT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